제가 결혼비자 진행하다 보면은요, 국제결혼 준비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혼인신고 준비하다가 진짜 멘붕 온다고. 한국인끼리는 신분증만 있으면 뚝딱 끝나잖아요. 근데 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는 아무리 꼼꼼히 챙겨가도 구청에서 계속 보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보력 문제가 아니라 이 국제결혼 서류 시스템 자체가 일반 행정이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걸 모르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믿고 준비하시면 또 몇 주씩 훌쩍 날리게 됩니다. 지금 외국인 예비 배우자와 결혼 준비 중이시거나 양국의 혼인신고 순서가 꼬여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준비만 하신다면 몇 주씩 허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요, 비자 전문 행정사들이 실제로 자주 써먹는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외국인 비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면서요, 동시에 외국어 번역 행정사로도 9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수많은 외국 문서들을 직접 번역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때문에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들, 그러니까 미혼증명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이런 종류의 서류들을 여러 국가의 버전으로 정말 많이 다뤄왔었는데요. 그래서 구청에서 실제로 어떤 서류에서 가장 많이 보완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국제 커플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지를 현장에서 반복해서 지켜봐 왔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커플들이 혼인신고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혼인신고를 가장 어렵게 느끼게 하는 점, 바로 서류 용어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관련 법률에 따라서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만 보더라도요, 쉽게 말하면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혼증명서인데요. 그런데 이게 한국만 해도 미혼증명서라는 것은 없잖아요. 대신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 따라서는요, 혼인상태증명서, 독신증명서, 이렇게 서류 이름이 전부 다르게 불리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서류를 떼와야 하는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서류를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또 헷갈리게 됩니다. 구청 같은 곳에서 받을 수도 있고 대사관에서 직접 본인이 진술하는 형태로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발행한 서류는요,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발행국에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데요. 이게 간단하게는 아포스티유만 받을 수도 있고 양국의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본처럼 생략해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막히는 부분은 나라별로 국제결혼의 절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지 아니면 배우자 국가에서 먼저 할지를 고민하게 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먼저 하느냐 자국에서 먼저 하느냐 이 순서에 따라서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외국에서 먼저 혼인한 경우에 자국에서 혼인신고가 아예 안 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미 결혼은 했는데 본국에서는 혼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나라에 따라서는 혼인 자체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든지 일정 기간 공고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든지 종교를 개종해야 한다든지 이런 나라별로 모두 다르고 또 라오스 같은 이런 국가는요, 정부 부처 인터뷰를 여러 번 통과해야 비로소 혼인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제도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요, 시간이 몇 달씩 지연이 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한국 구청에서 담당자의 경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류 이름이 국가마다 전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보는 형태의 외국 서류를 접하게 되면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 서류인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서류라 하더라도 어느 기관에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도 실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가능하다면 제출하는 곳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을 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요.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내가 준비하려는 서류가 적절한지, 가능하다면 샘플 서류를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요. 의외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바로 다른 구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다행히 혼인신고에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구청에 갔는데 담당자가 잘 모르거나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신랑이 하시는 것보다는 국제결혼 처리 경험이 많은 다른 구청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빠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다년간 혼인신고 대행 업무를 해오면서요. 여러 구청에 혼인신고를 해보는 경험이 있는데요. 한번 업무가 잘 통하는 담당자를 만나게 되면 그 담당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같은 기관을 이용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요. 경험이 많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차이가 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대행기관을 찾으실 때는요,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9년째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의 비자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들을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국제결혼 비자 업무는요, 의뢰인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민행정 전문행정사가 의뢰인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까지 직접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허가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제 커플들이 혼인신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서류가 많아서가 아니라 국가별 서류 용어 차이, 국가마다 다른 절차의 차이, 그리고 담당 기관의 경험 차이, 이 3가지 때문인데요. 이 3가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셔도 불필요하게 몇 주씩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외국인 분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